네, 안녕하세요. 토지를, 투자를 바싹하게 분석하는 토지쟁이 빠시기 조영식입니다.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는 기본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돈이라고 생각할 거고, 어떤 분은 또 경험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어떤 분은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물론, 돈이 기본 조건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도전 정신과 경험 또한 진짜 중요한 이 성공의 조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도전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걸 다 경험으로 메꿀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왜 돈이 기본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희한하게 제가 사보기도 했고 컨설팅을 해보기도 하는데 돈이 적어도 소액으로 있어도 정말 알토란 같은 것을 쏙쏙 계약하시는 분도 봤고요. 돈이 정말 많은데 저는 똑같은 땅을 같은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본인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봤고요. 결과야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흘러가면 더 본인들이 알게 될 부분이지만 이런 돈이 무조건적인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실패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여러분에게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자, 그 경험을 버리지 마시고요. 이제 새만금에서 신의 한 수 제대로 한번 보여드려 보자고요. 자, 새만금은 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드리자면 항상 투자를 할 때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보자고 얘기했잖아요. 2021년도가요. 이제 거의 한 달째 남았습니다. 정말 12월인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2021년 예산이 11조 원이 증액이 됐고 국토위에서 2조 4천억 원의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새만금은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인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새만금 개발 관련 예산으로 551억 원이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균형발전 혁신도시 이런 얘기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금액은 또 어디에 들어갔는지 한번 보자면 새만금 남북도로에 170억 원 2022년도 개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새만금 투자 유치 지원으로 272억 원 이렇게 총 551억 700만 원 증액이 된답니다. 기본 조사 비용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새만금에 자금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다들 감 잡으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SK 브로드밴드가 차세대 국가통신망으로 새만금을 데이터 센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어지고 있고 기업들이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줄 서고 있다, 협약되고 있다, 계약되고 있다. 수도 없는 기사들은 제가 굳이 오늘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라면 기업가라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새만금의 너브콜 저는 너무 달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평의 임대료가 커피값인데 안 들어오겠습니까? 1만 평을 임대해도 연간 4,500만 원밖에 안 내는 건데 그래서 한 평당 커피값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세 임대료에 또 재생에너지까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새만금 동서도로가 이번 11월 달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로 개통 1차적으로 들어가고 예산이 약 새만금 남북도로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또 새만금 공항까지 지금 현재 예산으로 추가 확정돼서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또 있거든요. 자, 그러면 2024년도까지 새만금 개발청은 신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복합 리조트까지 들어갈 준비를 예상하고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전에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좋은 타이밍입니다. 어쩌면 5년 전에 투자를 미리 하신 분들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좋은 자리를 좀 싸게 선점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지만 지금같이 어디가 어떻게 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부안도 새만금도 이제 기본적인 개발 방향은 잡고 거기에 맞춰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서 땅값이 싸다고 선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땅은 오래 걸리잖아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오래 걸릴 만한 땅을 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땅도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요 3년만 했다가 5년 사이에 파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세금 때문에 안 파시고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세금 감안해서 쉽게 말하면 단타라고 하잖아요. 그런 장소, 용도, 입지를 선점해서
단타 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있는 관계로 좀 오래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오를 만한 자리도 아닌 걸 붙들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있는다고 시간이 지나서 노또 되길 바라고 기다려야 되겠냐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는 시대에 그거는 구세대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만금에 있어서 지금 기본 틀 정해졌다고 한 게 남북 이축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예산에 책정됐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동서 이축이 이렇게 개통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지금 이번 11월 24일날 개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남북 3축을 중심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창북리입니다. 기본 구성이 새만금도 정해졌지만 부안도 그에 맞춰서 지금 얼추 정해졌다는 겁니다. 자, 하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과 가까운 배우주거 단지로 지금 유복리가 많이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저수지를 끼고요. 여기 개화리 같은 경우는 관광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레길을 중심으로 나중에 새만금 신도시 예정지가 또 앞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남북 3축을 중심으로 여기 나중에 신도시로 또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부안, 읍은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본적인 땅값들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순위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여기가 현저하게 2번이 싸요. 아직 이런 컨셉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1번을 놔두고 2번으로 가서 저렴하게 저평가 때 땅 사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거든요. 그럴 때 가서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북리는 예를 들어 창북리대로, 부안, 읍은 부안읍대로, 그리고 의복리와 개화리는 개화리대로 각자의 컨셉이 기본 구성이 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기본 계획이 정해졌다는 건 그만큼 지금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신의 한 수가 또 한 번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싸다고 여기에서 선점하는 경우가 그래서 실수가 생기는 거고요. 저는 새만금에서 분명하게 5년 안에 정말 제대로 된 선점을 하게 되시는 분들, 그게 입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지가 용도도 들어가는 거고 안에 도로도 들어가는 거고요. 새만금의 개발 내용도 당연히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만금을 잘 선택해서 실패도 성공으로 바꿀 정도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변경될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2021년도를 맞이하길 바라며 새만금에서 부자 될 때까지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토지쟁이 빨시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캔디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